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자기의 삶의 통제감이나 유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남을 돕는 활동, 봉사활동이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나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봉사활동이 우리 회복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뇌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웜 글로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따뜻한 불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의 보상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하면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웜 글로우입니다. 웜 글로우는 일종의 내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돈이나 명예와 같은 이런 보상과는 무관하게요. 행동 그 자체에서 오는 내면의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기부한 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일단 자기가 했던 긍정적인 행동 자체에 스스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웜 글로우를 자기중심적 이타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모순되는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의 배경에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라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있던 분들은 보상 회로가 주로 도박에 따른 금전적 보상에 익숙한데요.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할 때 새로운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거든요. 기존의 도박과 관련된 보상 회로를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자선 활동이나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의 상태를 촬영한 결과 복측 선조체와 내측 전전두엽 피질 등에서 활발하게 어떤 활성화되는 것들이 관찰되었는데요. 이타적 행동을 할 때 내적으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자선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할 때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요.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분, 그리고 안정감과 소속감 등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봉사라는 활동 자체가 뇌를 건강하게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어떤 특정 역할을 하게 될 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뇌의 주의 조절 기능이나 집행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전전두엽의 기능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인지적 건강과 정서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은요.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뇌를 쓰는 훈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남을 돕는 활동이 우리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도박 중독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심리학적인 근거도 살펴볼 텐데요. 헬퍼 치료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 자신에게 치료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심리학적인 개념인데요. 이 원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큰 심리적, 신체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자기의 삶의 통제감이나 유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나였는데 문제가 있는 나에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나로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타인을 돕다 보면요.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되잖아요.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줄어들고요. 대신 소속감이나 연대감이 증가합니다. 타인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이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게 되는데요. 항상 내 문제, 돈 문제 등에 이렇게 몰두하면서 지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의식과 관점이 확장되고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조금 정리해서요. 그렇다면 봉사활동이나 타인을 돕는 활동이 회복에 도움이 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선 보상이 대체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박 행동 혹은 금전적 이득으로 보상 체계가 작동되었던 뇌에 새로운 보상 체계가 들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생기는 따뜻한 보상이 대신 자리를 잡는 거죠. 물론 완전히 대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향이 생겼다. 새로운 길이 생겼다. 새로운 회로가 연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뇌의 집행 기능과 조절 기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체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이나 도움 활동을 할 때 강화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을 지킨다던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숙지하고 그것을 수행한다던가 또 자신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수정하고 조율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전두엽에 계획하고 조절하고 집행하는 그런 회로를 자주 쓰게 만들고요. 자기 조절력과 집행 기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게 일종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절 능력과 집행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체성이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사람, 문제 자체인 사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고요. 일종의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주기적인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이 뇌에서 여러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킵니다. 대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커지게 되고요. 감정 기복이 커질 때 도박 충동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서요. 상당히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억제 효과,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봉사활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봉사활동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봉사활동이란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발적인 의지로 타인이나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작게 시작하라.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시작부터 하라는 거죠. 너무 조건을 다 따지다 보면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한 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빚을 갚는 게 우선이지 내 주제에 무슨 봉사활동이 중요해. 지금 내가 가족들과도 시간을 못 보냈는데 무슨 봉사활동이야. 봉사활동 하기에는 너무 여유가 없거나 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맞는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결국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선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봉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부담이 돼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게 시작하시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한 번 헌혈하기 이런 거 실천할 수 있잖아요. 만약 자영업을 하시면서 가게를 운영한다면 매일 가게 앞길을 간단하게 청소하기, 눈이 온다면 눈을 치운다던가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해보는 겁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앉아있다면 자리를 양보하는 거 이런 것도 하루에 한 번씩 하겠다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던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볼 수 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가 그냥 대충 하면 쉽지만 찐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찐으로 해보는 것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플로깅이라고 하죠. 공공장소에서 작은 쓰레기 줍는 그런 활동들인데요. 이삭줍기라는 스웨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삭을 줍는 활동과 조깅이란 단어가 연결된 건데요. 그러니까 즉 조깅하면서 이삭 줍기 하듯이 쓰레기를 줍는 활동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작은 쓰레기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좀 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택배 기사님에게 물과 음료를 제공한다던가 주차 자리를 양보한다던가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 무거운 물건을 옮겨드린다던가 혹은 요즘 당근 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 쓰는 물건을 나눔한다던가, 혹은 당근 앱에 보면 동네 생활에 뭐 이렇게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답글을 달아준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봉사를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봉사를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루틴을 정해서요, 매주 특정 요일에 하겠다고 실천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평소 이런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아주 좋습니다. 그분들을 흉내내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좋은 길라잡이가 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보를 얻고, 그분들이 실제 봉사활동 하실 때 자기 스케줄이 가능하다면 한번 찾아가서 같이 해보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분야가 아닐 수 있지만 우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내공을 쌓는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봉사활동에 있어서 나의 욕구나 적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는지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한계를 느끼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도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해보신 후에 자기만의 봉사활동을 찾아서 수행할 역량이 생긴다면 새로운 봉사활동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요, 교회를 비롯한 종교 생활을 하시거나 도박 중독해서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이는 단도박 모임 등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런 소속한 공동체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면서 책임 있는 어떤 직책을 맡아서 봉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미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부담이 덜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속된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당한 연대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서로에게 안전한 지지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단도박과 회복을 시작하는 다른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봉사를 하면요, 자신의 회복에 있어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요.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통찰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회기관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1365 자원봉사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또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그런 자원봉사 거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정보를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꼭 기록을 하시라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형태와 같은 포맷을 이용해서 자신의 봉사활동을 기록해 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기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하시고요, 작은 목표도 세워보시고, 그런 목표가 달성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도 주세요. 마치 게임에서 레벨을 조금씩 상승시켜서 조금 더 높은 티어가 된다는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이 중독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인과관계가 어떤 원리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도박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거나 양가 감정이 높을 때, 혹은 빚의 압박에 너무 시달리고 있을 때는 이런 종류의 고민이나 계획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단도박을 해오시면서 회복 안정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리라 생각합니다. 봉사는요, 나라는 집을 다시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1시간, 때로는 하루에 15분,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시간들을 내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요,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나에게 더 유익한 일이라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아주 유익한 활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유익함과 행복을 늘 경험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